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변수의 연속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해집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나는 이제 명랑하게 살기로 했다에서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좀 더 나은 해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명랑함은 마냥 밝아지는 것도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 태도,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중심을 잘 잡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줄 아는 태도였습니다. 변수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대처법을 가지고 마음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 후반전에 나만의 위로 자산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위로 자산을 쌓아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왜 그리 자주 산에 가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나랑 좀 놀아주지. 괜히 아버지가 밉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산이 아니라 마음에 오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주말이면 무작정 밖으로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시보다 산과 바다가 좋아지더라고요. 정 안 되면 동네 산책이라도 합니다. 저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강연 현장에서 매일 어디든 가라고 말합니다. 옆 동네 횡단보도나 이웃 동네 세 번째 전봇대와 같이 목표를 정하고 무조건 다녀오라고 하죠. 결국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건 같이 하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든 여행 동호회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면 혼자서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산이나 바다가 아니더라도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컨대 우리 동네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작은 카페라든지 도서관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위로 장소, 일종의 심리적 소도를 만드는 거죠. 소도는 사만시대에 기원한 것으로 어떤 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이곳에 들어가면 잡아들일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순간, 힘든 순간,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에 나를 위로해 줄 자유로운 공간 하나가 있어야 해요. 그런 장소가 있으면 힘들 때 그 장소만 떠올려도 위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근육이 만들어진답니다. 위로 음식이나 위로 노래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평소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힘들 때마다 집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는다고 칩시다. 그게 일종의 위로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오가는 동안 위로 노래를 들어도 좋아요. 들으면 힘이 나거나 위로가 되는 노래가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장소, 음식, 노래가 결국엔 자산이 됩니다. 위로 장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위로 장소에서는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위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아는 장소, 내가 모르는 사람만 있는 장소는 위로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내 가족이 알고 있는 장소는 위로 장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기로 했어. 와 같이 나만의 대처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고민할 게 없죠. 여러분도 가장 취약한 상황에 대한 행동, 말, 감정 같은 것들을 꼭 하나씩은 마련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아가 2-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순간에 마음 해방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의 개수가 달라요. 누군가는 문제 상황에 대해 하나의 대처 방법만 가지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여러 개의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심리학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인지적 경직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런 답도, 이런 가능성도,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인지적 유연성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인지적 유연성을 늘리는 것은 문제 상황에 대한 나만의 대처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들고 관대함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나만의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 즉 나만의 정답이 있으면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대한 말, 행동, 감정을 마련해 두어도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는 나가세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가는 것을 추천하지만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나만을 위한 외출을 하세요. 물론 다녀오는 동안 운동도 되겠습니다만 매일 오가는 길의 변화도 살펴보세요. 내가 매일 다니는 이 길은 단 하루도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간판과 광고도 달라지죠. 크고 작은 변화를 읽으며 내가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느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관찰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읽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과 일상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의 변화도 알아챕니다. 헤어스타일, 옷, 표정, 안색, 말투 등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나 변화의 노력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며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색해지죠. 그 노력을 읽어주는 힘이 바로 관찰력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나가면서 관찰력을 키우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관찰의 시선으로 가족을 읽어주세요. 내 가족 역시 누군가의 자신을 읽어주고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세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못 본 채 한들 소용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부터 시작해 수많은 기기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보여주죠.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는 점점 더 적응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 그림자가 신체를 파고들죠. 그러니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고 어떤 시점에도 움츠러들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위해서 독서를 권합니다. 완독이나 숙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학원 가듯이 빠짐없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세요. 가서 아무 책이나 고르셔도 됩니다. 베스트셀러건 아니건 아는 책이건 모르는 책이건 상관없습니다. 장르도 시, 소설, 자기계발, 인문 등 무관합니다. 아무 책이나 골라 10페이지만 읽으세요. 그리고 단어 하나 혹은 문장 하나를 외워오세요. 암기한 것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가 되면 같은 시간에 다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을 선택해 단어와 문장을 외우세요. 이렇게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2주일은 곧 한 달이 되고
6달, 1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심리적 포만감을 갖게 될 거예요. 꽉 찬 마음과 높은 자존감, 더 넓어진 마음과 관대함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관대하고 현명하며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는 명랑하게 살기로 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며 쌓이는 경험과 직관은 그저 연륜이 아니라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는 과정이라고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럴 때 필요한 나만의 말과 행동, 감정을 미리 마련해 둔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공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관대해지기 위해,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 말이죠. 명랑하게 산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태도를 선택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위로 자산을 탄탄하게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